전 제품이에요. 세미나 참석, 회사 알아보기, 꿈 목표 설정, 명단 작성, 자료 준비.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미 네. 완성된 것입니다. 명단 작성 토대로 제품 알리기, 소비자 구축 열심히 다 알고 있죠. 초청, 후속 관리, 상담, 신규 회원 늘리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기 전이니까. 되기 전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보통 되고 나서도 잘 안 끝나신 분 있어요? 아니요. 되고 나서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되기 전부터도 계속 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인테리어 될 때까지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사 도전 시 도와줄 협력자 찾기. 사업 가능한 사람,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부터 수당 들어갈 회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사 되기 직전에 다른 한쪽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고 보통 이렇게 내가 있으면 한쪽 줄은 많이 있는데 한쪽 줄이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입을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소실 쪽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누구한테 수당을 줄 건지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 사람과 상담도 해야 되고요. 당신한테 수당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얼마 정도 들어갈 테니까 물건 한번 사서 봐라. 아니 뭐 한 10만원 2번 들어가면 12만원 그죠? 3번 들어가면 한 18만원 넘으니까 앱솔루트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미리 그래 놓고 이제 미리 회원가입 해놓고 수당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문 예약을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 한 3번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앱솔루트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한번 써봐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안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제품 쓸 사람 소개받고 이 사람한테 한 명만 소개해줘라. 그럼 당신한테 수당이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걸 안내하는 거죠. 얘기를 평소엔 안 하다가 판매사 할 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니까. 판매사 한다 그러면 급해지니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꼭 받게 되죠. 이 사람한테 주문 받고요. 여기 가입이 안 돼 있어도 회모임도 주문 받고 앱솔루트도 주문 받고 이렇게 주문 받은 사람들의 미리 내가 다 도전할 때 내가 사줄게 해놓고 미리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받는 거죠. 포인트를.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상담 미팅을 충분히 해서 내가 나를 기준으로 보통 이쪽에는 이제 내가 혼자 하게 되면 이쪽에도 250만 이쪽에도 250만 내가 다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다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스폰서가 뭐 사주기도 하고 누가 사주기도 해서 좀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모자리면 내가 해야죠. 그리고 이쪽에 내가 해야 되는 라인은 250만을 해야죠. 내가. 그러니까 얼마큼 해야 돼요? 250만보다 많이 하시는 계획을 하시면. 그래서 파트너를 가르칠 때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가 판매사 도전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아우 이제 한 4월 한 28일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남게 되면 막 불안 증세가 증폭기 됩니다. 예약도 못 받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내가 어떡하냐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미리 생각 안 하고 이때가 돼서야 생각이 난다니까. 이거 하루 전에 전화해도 이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또 판매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한 석 달 전부터 3월 3월 어떻게 하냐면요. 판매사 어떻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판매사 어떻게 갈 건지 계획하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소비자 구축하고 지금부터 오토 소비자, 오토 판매자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소비자를 찾자. 그래서 회원가입시키고 누구한테 수당 줄지 계획하고 이걸 미리 3개월 전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당신 판매사 언제 간다. 5월 1일부터 15일이다. 5월 상반기다. 얘기하고 또 만나면 5월 상반기다. 또 얘기하고 내일 만나면 5월 상반기다. 또 얘기하고 또 모레 만나면 5월 상반기. 아주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사람이 확실히 간다. 맞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전에 4월 초에 당신 5월 상반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러면 왜요? 멘붕이 와요.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계속 석 달 전부터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계속 5월 상반기에 가야 됩니다. 5월 상반기에 아주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야 되나 보다. 그제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야 돼요? 10번 얘기해, 한 번 얘기한 거라고 똑같아요.
파트너도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미팅을 하라고요? 상담 미팅을 충분히 하기 얼마나? 석 달 정도. 계속 만날 때마다 언제 도전한다. 이걸 계속 얘기해 줘요. 왜 도전해야 되는지 자꾸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해 줘요. 왜 도전해야 되는가? 인생을 도전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도전하지 않으면 제자리라고 제자. 도전을 해야 뭔가 내가 그만큼 성공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어떤 여기 높이뛰기 이렇게 있잖아요. 높이뛰기, 그죠? 되게 높아. 근데 내가 여기를 넘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번 뛰어가서 여기서 자빠지더라도 뛰어가 봐야지, 그죠? 나중에 이거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번도 안 뛰어가보고 이걸 넘겠다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나 도전해보고 가서 여기 가서 자빠져 봐야죠. 또 자빠져보고 또 자빠져.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점점 뛰어넘을 때가 되겠죠.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판매사도 똑같아요. 처음 하는데 뭐가 쉬워요? 아, 어려워. 250만 너무 커요. 막 산더미 같은 거야, 이게. 앞에 캄캄해,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이제 이 판매사라는 이 벽이요. 뭐같이 보이냐면 굉장히 큰 장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꿈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꿈과 목표가 우리가 늘 배웠지만 이 꿈과 목표가 뚜렷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 판매사라는 장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500만 원 내줄라야 돼. 500만 원을 사야 돼. 이러면 이 500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막 이 장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장벽이. 그래서 이제 판매사고 뭐고 꿈과 목표고 다 버리고 이제 애터미를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감해 나갈 거냐. 500을 안 쓰고 네가 갈 수 있는 방법 찾자야죠. 그죠? 찾아야죠. 안 쓰고 가야 정상이잖아요. 안 쓰고, 그럼 안 쓰고 갈 방법을 찾자. 뭐냐? 소비자를 만들면 돼요. 그렇지, 그거지. 이 소비자를 만드는 걸 언제까지 만들어야 돼요? 인비를 갈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루에 한 명씩 오토 소비자를 만들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향으로 판매사를 도전시켜야 돼요. 한 번만 하고 이제 죽는 사람 많아요. 예? 이 판매사 도전을 한 번 했다가 뚝 떨어져갖고 여기 처참한 시체로 남아가지고 이제 애터미 끝 이런 사람 많아요. 그 다단계 맞더라고 해보니까 이러면서 예? 왜? 이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전할 때 자기가 꿈과 목표를 정할 때는 생각을 하다가 판매사 도전할 때 꿈과 목표는 다 사라지고 500만 원이 커 보이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어떻게 갈지를 생각을 하고 소비자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전부터 만들자 이거죠. 한 달 전에 하지 말고 석 달 전부터 차근히 밝혀서 그 사람이 판매사를 준비해 가도록. 그래서 멘붕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편하게 뛰어라. 네가 소비자 해서 250만이 당신이 한쪽에서 이쪽 분실 쪽에서 100만이라도 자동 구매가 생기고 소비자가 나오면 얼마가 많이 더냐. 200만 원 만들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만 원 주고 그래서 못 가면 간다고 했는데 100만 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150만 당신이 하고 그 물건 팔면 다시 돈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죠? 돈을 까먹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물건을 사놨다 그래서 이 물건을 못 파는 게 아니라 언젠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돈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먹지 뭐.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가 커 보여요, 자꾸. 이 뒤에 꿈과 목표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판매사 도전할 때 꿈과 목표를 잃지 않게 해야 돼요. 꿈과 목표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당신 꿈이 뭐였죠? 목표가 뭐죠? 어떻게 하고 싶죠? 어떻게 살고 싶죠? 인생 시나리오가 뭐였죠? 자꾸 이걸 상기시키면서 같이 판매사는 그 첫걸음, 첫걸음 하는 거예요, 첫걸음. 아이들이 이 걸음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나중에 걷게 되잖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애터미 판매사도 걸음마다 이거. 당신 처음 걸음마는 게 힘들고 두렵다. 많은 돈이 드는 것 같고 다단계 같고 막 겁이 걱정이 되는데 이 단계를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평온한 상태에 소비자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꿈과 목표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이게 자꾸 커 보이는 사람은 요 앞에 앉아갖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 눈을 뒤집어야 돼요. 꿈과 목표를 가져.
당신 꿈과 목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안 넘어간 사람은 한 번도 꿈과 목표에 못 간다.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갈 거냐? 이걸 상기시켜서.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꿈과 목표라고 그랬죠. 꿈과 목표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도 사실 꿈과 목표잖아요. 그죠? 꿈과 목표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거예요. 판매사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급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은 중간에 취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중간에 취소도요. 꼭 이때 하루 전날 걱정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날짜가 진행될 때 5월 한 6일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뭔지 몰라. 해보다 보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나오잖아요. 네? 네, 뒤에 나와요. 자, 나의 개인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되고, 상하반기 중에 한 분기에 좌우 우측의 포인트의 합이 각각 250만이 돼야 되죠. 좌우 더하면 500만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1일부터 15일 날이 끝나요. 그러면 요날 맞추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맞춰보니까 이날은 또 남은 게 있어서 쉬웠어. 이날은 30만이 안 뜨네. 생으로 맞춰봤어. 돈이 많이 드네. 이러다가 5일날도 맞춰봤어. 눈이 막 이렇게 뒤집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세 번째 출입줄 되면 이제 막 속에서 막 부해가 나기 시작해. 이거 다른 게 많다. 그러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석 달 전부터 준비를 시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걸 준비를 안 시키면 이제 3일째, 세 번째 맞추고 네 번째 맞출 때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버리게 돼요. 판매사 하다가 진행하다 죽으면 뭐죠? 애기 낳다 죽는 거죠. 애기 출산하다 애기 죽은 거예요. 애기 출산 못한 거야. 판매사 통과해 애기가 출산이 되는데. 가끔 그런. 네, 많아요. 한둘이 아니야. 애기 낳다가 애가 죽었어. 세 번째 카드 끌고 때 네. 놀래고 남자도 놀라요. 놀래버려요. 그래서요,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당신이 한 명도 소비자를 못하면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한 명 소비자가 생길 때마다 얼마가 까진다 이거. 그리고 소비자를 만드는 게 낫겠니? 당신 혼자 다 하는 게 낫겠니? 물어보다만 하지. 그래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을. 당신 임페리얼까지 간다며. 그럼 무드가 필요해요. 우리 임페리얼이 또 다 오토 소비자가 필요한데 지금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래? 그래서 계속 그걸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몇 번 가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소비자 구축해야 된다는 거. 이 소비자 구축이 우리가 하는 일, 판매사가 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오토 판매사도 되고, 팀장도 마찬가지. 다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30만을 7, 8에 맞아서 보통 한 5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6만 2천 원 이래 나와요. 한 6, 8에 48, 약 50만 원 돼요. 그리고 직급수당 40만 원 정도 돼요. 5만 원 줄었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그래서 9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 1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상하반기 유지를 하면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200이 조금 모자라요, 요새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휴지가 자동으로 되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이렇게 하면 판매사가 되는구나. 맛을 보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소비자를 구축해 가면서 또 도전하고. 이게 도전을 왜 하냐면요. 왜 물어요? 왜 도전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요만큼씩부터 넘어가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를 넘어가듯이 판매사도 내가 한번 해보니까 많이 힘들었어. 그죠? 여기를 어거지로 사다리 나면 억지로 넘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음에 이제 처음에 넘긴 너무 힘든데 두 번째는 조금 수월해져요. 그죠? 세 번째는 더 수월해져요. 네 번째는 더 수월해져요.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이 내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도 처음 할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잘 보살펴야 돼요. 출산 전후에 아기 낳기 전에
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몸 관리, 그죠?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죠? 예? 애가 똑바로 서 있는지, 머리는 제대로 크는지, 팔다리가 괜찮은지, 그죠? 계속 검사하잖아요. 우리도 파트너, 판매사 간다 하면 그 사람을 해부하듯이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 자세는 괜찮은가, 꿈과 목표가 뚜렷한가, 예? 백일 기도는 잘하고 있나, 뭐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요. 지금 소비자 구축은 잘 돼가고 있나, 날마다 물건 전달은 잘하고 있나, 자기가 물건을 잘 쓰고 있나, 다 체크.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출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애도 안 컸는데 출산부터 하려고 그러면 칠삭동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죽어요. 그래서 잘 키워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한 절반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150이나 120 정도는 밑에서 내가 이렇게 좌우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좌우가 더 했을 때 한 250을 넘어가고 좌우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한 300 정도 넘어가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내 파트너를 어느 시점에 이 도전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면 기준을 정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당신은 지금 요 정도만 하면 판매사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럼 같이 도와줘갖고 한번 도전시키는 거죠. 자기 기준이 필요해요. 각자 자기 파트너한테 어느 정도 됐을 때 도전을 시킬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날마다 한 발 한 발 갈 수 있도록 소비자 구축하도록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늘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생짜는 죽어요. 알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초사는 또 힘들잖아요. 애기 처음 낳았죠? 그럼 처음 낳을 때 힘들지, 두 번 낳고 세 번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판매사도 똑같아요. 처음 할 때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점점 쉬워져요. 그 팀장도 밑에 판매사들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럼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되 어느 정도 됐을 때 도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축하를 받아야죠, 그죠? 감사 인사도 전하고요. 누구한테? 물건 써준 사람분들한테. 또 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수당받은 회원을 집중 관리를 하시고 초청 초대. 초청은 뭐죠? 센터에 와서 강의 듣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소개해 주시고, 누구한테 소개해요? 스폰서한테 소개해줘. 그래서 같이 애터미에 연결해서 부업자 아니면 그냥 오토 소비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판매사가 된 다음에 이 판매사가 되신 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태어난 아기를 케어를 안 하면 죽죠, 그죠? 잘 관리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젖 먹여줘야죠, 똥 갈아줘야죠, 기저줘야죠, 또 젖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트림시켜야죠, 뭐 목욕시켜야죠. 아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판매사가 된 다음에 가만 내꺼옮겨주면 죽어버려요. 판매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만나주고 또 미팅해주고, 어디가 안 좋으냐, 물건이 남아있냐, 감사인사는 잘했냐, 뭐 어떤 점이 괴로우냐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괜찮다 할 때까지 얘기를 좀 들어주고 풀어주고 해서 다음 이렇게 안정이 되죠.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돈이 막 이만큼 뭉쳐 날리고 날아가요. 아이씨, 내가 쓰지도 않을 돈을 날렸다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저울질 한다고, 이건 다 단계가 맞는데 이러면서 때려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럴 때 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꾸준히 안내하고 꿈과 목표를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위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아요. 그럼 살아남기만 하면 이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키가 크잖아요. 그런 건 그거예요. 그걸 키우고, 그 다음 또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 도전하게 도와줘. 같이 공부. 그때부터 진짜 사업자가 돼요. 판매사 하기 전보다 판매사가 하고 나서의 이제 생각이 달라져. 그죠? 팀장 하고 나서 하기 전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뭔가 다르죠, 느낌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사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안 태어난 사람과 태어난 사람으로 비유하죠. 판매사는 태어나버려야죠.
이제 우리 이제 팀장님, 이제 저도 팀장, 우리 팀장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된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다니잖아. 뭣도 모르고 막, 저도 뭣도 모르고 막 뛰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전 유지를 어떻게 할지 팀장 구도를 짜줘야죠. 내 밑에 지금 누가 일단 이 사람 수당이 됐고 이 사람도 수당이 됐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이제 판매사를 만들고 이쪽에도 두 사람을 판매사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파트너인데 팀장으로 가도록 구도를 짜줘야죠. 그죠? 우리 전현수 팀장님이 우리 판매사 사장님에게 구도를 짜줘서 이제 누구를 키워내고 누구를 길러내야 된다. 그럼 당신 팀장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없으면 만나러 가자. 키워내. 누구를 캐치해낼 것이냐. 누구를 부업자리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연구해야죠. 사람을 개고들 보고. 없으면 새로 붙여서라도 만들어내야죠. 그게 이제 사업이. 그게 사업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팀장은 이제 PV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요. 소통을 하셔야 되죠. 누구하고? 국장님. 예? 밑에 판매사들하고 항상 뭐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상담 경청을 해야 돼요. 본부장님 혹은 국장님과 상담하고 파트너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 거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가시면 되고요. 조직 성장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드 후원도 해주시고 방향 제시, 조직 성장을 해주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라인 미팅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기 매월 상반기가 딱 끝났죠. 어제 4월이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그죠? 4월 상반기, 4월 하반기. 요때 4월 상반기에 자기 팀장이면 밑에 판매사가 4명 있잖아요. 좌우에 둘, 그죠? 이 4명의 포인트, 좌우 포인트, 이렇게,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왜 상반기 거, 하반기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개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파트너가 좌우에, 얼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좌측이 한 250만 되면 완전히 오토 판매사니까 한 50만 되고 우측이 70만 돼서 120만 정도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B라는 파트너는 여기는 70만, 여기는 20만, 90만이다. 뭐 C라는 파트너는 여기는 100만, 120만에서 220만이다. 네 번째 파트너는 여기는 빵, 여기는 30만 이렇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4월 상반기에는 이런 실적이 나왔어. 이거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분석을 해야죠. 아, 우리가 지금 C라는 파트너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죠? 이거 이 둘 중에 어느 이거가 이 사람이 한 건지 이거가 이 사람이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알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해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B라는 파트너는 이게 자기 거다. A라는 파트너는 이게 자기 건지 D는 이게 자기 거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C라는 파트너가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C라는 파트너를 칭찬해주고 계속 지원해주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뭐를 줘야 돼요? 최대한 호의를 베풀 프로모션을 준다든지 이런 거 내가 주는 거니까 팀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얻잖아요. 그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이 사람 더 올라가고 난 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자기 파트너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또 조사해야 돼요. 딱 조사해서 기록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잘한 거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삐지니까. 도망가니까. 안 도망가는 게 낫죠. 빵 포인트를 해도 그죠? 예? 당신 빵 포인트 했습니다.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미팅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사주면서 어떻게 당신의 라인을 키워나갈까? 공간 목표를 또 얘기해주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죠? 그래 이런 걸 봐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뭐를 도와줘야 될지가 나와. 이런 거 체크 안 해놓으면요 아무것도 몰라.
자기 조직, 아까 얘기했잖아. 조직 성장을 분석하는 팀장. 그죠? 이게 조직 성장 분석에 자기 파트너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최소한 분석을 하고 더 깊이 분석하려면요. 이거 말고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말고도. 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C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매출을 전체를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샀는지를 딱 파악을 해서 누가 정말로 물건을 많이 전달하고 사고 있는지를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조사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건을 220만 포인트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인구가 100만 포인트면 이 100만 포인트가 순수하게 C라는 사람이 한 건지 아니면 밑에 오토 소비자가 있어서 오토 소비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준 건지 뭐 이것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 사람 산 거를 쭉 조사하고 아이디 쓰고 이름 쓰고 확인하면 아 이게 누가 산 건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시간 많이 걸려요. 머리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 C라는 사람이 아 자기가 한 거는 50만 정도고 오토 50만 된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 10만도 안 되고 여기 90만이 자기가 한 거고 이거 다 그럼 많이 힘들구나 이 사람. 그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위로해줘요. 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거를 자기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저는 해보고 있어요. 간혹가다. 시간 엄청 걸립니다.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되는 사람, 포인트를 많이 올린 사람을 분석을 주로 하세요. 못 올리는 사람 분석할 것도 없어요. 여러 번은 많아야 돼요. 또 여러 번은 많아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포인트를 올리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오토 소비자가 많은지 자기가 하는 게 많은지. 그럼 뭐가 많은 게 좋아요? 밑에 스스로 쓰는 사람이 많은 게 좋죠. 방향이 뭐기니까 우리 일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트너가 되게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성장될 수 있을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작정 돌아다니지 말고요. 어디를 살려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곳을. 만약에 우리 전현숙 우리 정경숙 팀장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정경숙 팀장 판매사님이 있고 여기도 두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토 소비자가 1명, 2명은 있는데 여기는 오토 소비자가 없어. 그러면 어디를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이쪽의 라인을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그래 키워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기에 달려는 있는데 소비자가 없어. 그럼 이 사람 달린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이 중에서 골라야죠. 누가 가장 오토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나이대가 55세 이하여야 되죠.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FM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조건이 많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 전달하는 뭐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미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오토 소비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오토 소비자 됐다가 그다음에 부업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 조직을 이 조직이 포인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거를 팀장님이 관리하셔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매 반기별로 상반기 하던지 이제 5월이 시작됐으면 5월 상반기가 끝나는 5월 15일 날 밤에 딱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 포인트들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쪽을 내가 지원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내가 정해야 돼요. 국장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팀장님. 국장님은 국장님이 알아서 해요. 나는 팀장이니까 내 밑에 두 명의 파트너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력 이전에 신뢰라 그랬죠? 예. 신뢰를 쌓아야 돼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신뢰를 쌓고 끊임없이 신뢰를 가지고 시간의 투명성, 예,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서로 알려주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도적 능력 갖추기, 자장격지는 내가 장군이 되는 거죠. 네? 장군. 테이블 미팅 능력. 테이블 미팅은 뭐 하는 거예요? 후속 관리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강의 끝나면 이렇게 미팅을 둘이서 할 때 어떤 말을 해줄 건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아무 질문이나 오늘 어땠어? 뭐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하라 그랬죠? 긍정적 질문을 하라 그랬죠. 전에 그랬죠, 제가. 오늘 어땠어가 아니라 긍정적 질문을 꼭 하라 그랬죠. 오늘 어떤 점이 좋았어, 이렇게. 그러면 99%가 부정적이다 이었다가도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을 찾느라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질문의 기술이 필요해요. 테이블 미팅할 때 반드시 긍정적 질문을 던져라. 언제 어디서나. 멍청한 질문하지 마세요. 왜 멍청한 질문을 다음에 한번 듣고 생각해봐. 멍청한 질문. 예? 그냥 고기 내버리는 질문하지 말라고요. 예? 긍정적 질문을 하세요. 오늘 강의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 이렇게. 예? 마음에 와닿았어. 저기 필드를 뛰다가 저녁에 파할 때 미니 미팅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좋죠. 예. 항상. 예, 팀장님이 알아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실력을 장전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나중에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먼저 하는 말은 뭐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환하게 들어요. 그걸 한참 듣다가 이런 점이 살짝 부족해 하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쁜 얘기를 한참 해주면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한참 변해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서 이런 게 좋아. 그러면 이거 다 안 되는, 그쵸? 치유가 안 돼.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요 죽이기 아주 쉬워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면 그 사람 죽여버려. 여러분 파트너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다 말하죠? 그런데 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좋은 거고 9가지가 나쁜 거야. 그럼 이걸 잃어버리고 요것만 얘기하세요. 아셨죠?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면 이제 그게 커져요, 나중에. 그럼 이게 2가 되고 이게 8이 돼요. 그럼 좀 커졌죠? 그럼 또 얘기하세요. 그럼 이게 3이 되고 이게 7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 인간관계 기술, 이 모든 거의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에요.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말 한마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시죠? 그 빈정이 상한다는 말 아시죠? 빈정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중국 사람들은 잘 몰라. 이 어감을. 빈정이 상한다 그래요. 뭔가 아주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뭔가 기분이 살짝 나빠. 근데 그게 살짝 나쁜 게 깨지는 거예요. 유리그릇에 걸리면 금이 살짝 갔어. 그럼 나중에 이게 쫙 가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 그거 살짝 기분 나쁜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짝 기분 나쁠 때 빨리 이걸 치료 안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왜 살짝 기분 나빠지냐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부터 시작하시죠. 그럼 살짝 기분 나쁜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총장이 되잖아요. 그럼 더 많아져요, 그런 경우가. 왠 줄 아세요? 밑에 인간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 어떻게? 다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팀장일 때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실력이에요. 뭐가? 말하는 거. 뭐를 먼저 말할 거냐?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낼 거냐? 그리고 무엇을 감출 거냐? 무엇을 덮고 무엇을 열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여러분 팀에 A, B, C, D 4명이 있는데 C는 잘해, D는 안 하죠?
그리고 B는 뭐 하나 대충 이러죠. A는 대충 하고 있죠. 이렇잖아요. 뭐 실적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러면 얘 넷이 모여갖고 하면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그럼 이 사람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들어와서 못하겠다, 그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얘 못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유, 꿈과 목표를 자꾸 얘기하고, 그 사람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동기화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 애터미. 그러면 꿈과 목표를부터 얘기해줘. 왜? 꿈이 뭐니? 목표가 뭐냐, 당신? 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살 키워내. 긍정성을 키워내서, 애터미 통해서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도와줄게.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들이요, 안 되는 부분에 어떤 것도 집중을 하지 마세요.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말도. 내가 그랬죠. 저 전화부터 계속 얘기했죠. 말이 뭐가 된다면 말이 내가 한 말이 뭐가 된다면 내가 믿는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테스트 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얘기, 나쁜 얘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기 테스트 하시고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팀장일 때 이미 본부장, 총장, 단장 끝까지 간 임페리얼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아주 벌써 딱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 가서 헤매기 못 가. 가다 헤매. 알았죠? 길러야 돼요. 4명일 때 못하면 이제 16명 생기면 어떻게 해요? 20명인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더 못해. 그 다음에 더 많아진다 그랬죠? 100명, 80명 되죠? 그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일 때부터 완벽하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굳게 마음 먹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돼야 그 다음에 16명이 또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건 국장은요 아직 안 돼봤어요. 저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조직을 성장시켜야 되고요. 국장 정도 되면 라인 미팅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 라인을. 그래서 국장별로 별도 라인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시작을 해야죠. 센터와 본사, 좌우국장을 육성해야 되죠. 본부장 도전,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미팅을 지금 이제 하나에서 다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장이 3명이나 됐는데, 3명이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버거워요. 그렇지 말고 이제 강의원 나름대로 저기 필요한 라인 미팅 별도로. 그래야 국장님이 더 커져요. 이쪽에 오면 자꾸 여기 개기게 돼. 그러면 안 커져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좀 라인 미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이 오프라인을 못하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튼 국장 정도 되려고 하면 라인 미팅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야 자기 라인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도 아직 안 갔어요. 총장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회사 업무를 또 해야 되고요. 이 본부장쯤 돼야 석세스 원데이 표가 나오죠. 그때 이제 회사 업무를 드디어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기 시작해요. 1억 넘어가고 하면 그때 세무 신고해야 돼요.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겨요. 세금 신고해야 된다고요. 세금 별도 계산해야 돼요. 내 거를. 어려운 일이 많죠. 그래서 여하튼 회사 업무를 배워야 되고요. 본사 강의도 해야 되고, 국장, 본부장 도전 육성을 해내가야죠. 파트너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육성을 해야 되고, 워크샵, 세미나, 센터, 산하센터 이렇게 다 관할을 하기 시작해야죠. 본부장쯤 되면 벌써 산하센터가 한 서너 개씩 생기죠, 그죠? 한두 개는 꼭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장만 돼도 국장만 돼도 한 개 생기잖아요, 그죠? 국장이 이제 본부장이 되면 2-3개 생기죠. 당연히 커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 방식을 달리해야죠. 어떻게 보면 팀장일 때부터 그 4명이 이제 내가 본부장이 되면 다 국장이 될 거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처음부터 잘 관리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관리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팀장일 때 마인드를 이 사람 내가 총장이면 이 사람들 본부장이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페리어리즘 이 사람 단장이에요. 4명이.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러니까 팀장일 때부터 그 4명 관리를 철저히 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더하는 게 팀워크이다. 파트너십은요, 스폰서를 대하는 자세예요. 스폰서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요. 스폰서를 믿고 따라야 돼요. 선행동 후 이해. 뭔 얘기냐면 스폰서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예 하고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지 말라고요. 일단 행동을 해보자는 얘기죠. 있을 자리에 있는 파트너가 되라. 먼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출근하고 스폰서의 사소한 것도 좀 챙기는 연습. 그게 서로 돕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걸 하면 자기 팀이 더 잘 되고 스폰서도 더 잘 됩니다. 일이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적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고민해봐요. 직급 도전하면서 마음을 잘 맞춰야 돼요. 우선 씌우지 않기. 이 낱말을 이해하십니까? 우선 씌우지 않기.